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0일 오전입니다. 시장 얘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장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가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뭐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실시간적인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나 증시 전망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나스닥 요 자리 지지 테스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장중 이탈도 조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요 자리 지지 테스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장중 이탈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지지는 어느 정도 나온 모습입니다. 조금 몸통이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은 어느 정도 지지는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이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 밀리고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도 그렇고 밀리고 마감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좀 동조화가 서로 안 되는 따로 노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최근 이 국채금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지금 상황이 지표상으로 과거에 나왔던 지표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팬데믹이 유행됨으로 인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다시 둔화 우려가 있는 그래서 시장이 특정한 어떤 방향성을 하나 가지고서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상황들이 상존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지금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6월 채용 공고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7월의 고용 동향 지수 역시도 전월에 비해서 올라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7월 고용 동향 지수까지만 해도 지금 델타 변이가 다시 유행하기 이전의 수치들이잖아요. 이전의 수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8월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라파엘 브로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원래 매파니까 이분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10월부터라도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빠르면 2022년 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크게 지금 작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첫째는 원래 이분이 매파였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이분은 투표권이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이 델타 변이 유행 이전에 나왔던 지표들이기 때문에 지표를 한 번 정도는 더 봐야 한다라는 거 하나 지금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지표들 이번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표들을 놓고 보면 잭슨홀에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부담감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지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 지표까지를 봐야 지금 어제 새벽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일주일 평균치가 11만 명을 넘어섰어요. 확진자 수가. 그리고 사망자 수가 지금 2배 정도로 늘었거든요. 한 3주 전에 비해서. 이런 수치들이 지금 그러니까 적용이 된 상태의 지표를 봐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섣부르게 이걸 이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잘못하면 더블 딥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성 그러니까 한번 방향성을 딱 잡아놓고 나면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그렇게 그동안 압력을 행사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그 버티는 흐름에 거의 마지막 단계쯤 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8월 지표까지도 만약에 7월처럼 지금 이번 달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처럼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9월달 테이퍼링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다시 델타 변이가 심상치 않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 9월 지표까지 그러니까 8월 지표까지는 일단 봐야 할 것이다. 요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척슈머 상원 민주당 상원 이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일단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정도에는 이번 부양책 1조짜리 부양책은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오늘 저녁에 나올 가능성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월 넘어가서는 3조 5천억 달러의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내에서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는 암시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나스닥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우호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료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13일 날 가석방이 되고 나서 빠르면 일주일 내로 늦어도 제가 봤을 때 한 이번 달 내로는 이 투자 관련한 부분에서의 확정 발표가 하나 두 개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나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조정 선반영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이때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 부분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세부적으로 오늘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이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하다못해 3260 위에서라도 마감을 해야 되고요. 사실 오늘 이 차트는 이 그림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오늘 갭으로 띄우는 폭을 최소화하고 양봉으로 아래꼬리 오늘 변동성은 뭐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이니까 약간의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그림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갭 상승폭이 좀 컸어요, 코스피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후장 지금 변동성 아래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변동성의 아래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아래꼴이는 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양봉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음봉에서 아래꼴이 길게 다는 건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그림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런 상황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위에서 누르는 힘들이 자꾸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그림은 그리고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양봉으로 전환시키고 마감하는 거고요. 아이고. 양봉으로 전환시키고 마감하는 거고요. 만약 양봉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약간의 눌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의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아래 꼬리는 아마 오후장에 달 텐데 얼마나 다느냐가 일단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양봉으로 돌릴 수 있어야 제일 좋다.
코스닥도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제법 깁니다. 어제 이거 반등 캔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하루 전에 대한 반등 캔들을 만들어 놓고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 밑으로 밀린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반응이 나왔던 부분들, 제법들 나왔잖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나왔던 부분들 관련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재료 노출에 따른 매물,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얘도 역시 오늘 아랫꼬리는 달 거라고 봅니다. 아랫꼬리는 달 거라고 보는데 얘 역시 양봉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양봉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스물스물 조금씩 밀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좋아져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이후에 빠르게 최대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씩 확정되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아침에 강보합권 시작을 했던 우리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많이 눌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눌릴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지금 조금씩 하단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선물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물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 어제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늘은 지금 제법 가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수급 확산세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보다도 더 안 좋아요. 어제도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일부 몇몇 그 섹터들만 움직이고 종목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대다수 상당수가 상대적인 눌림이 좀 강했잖아요. 오늘은 그거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백신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좋고요. 더군다나 이제 스푸트닉 V 백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뉴스도 또 하나 있었었고요.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외에 지금 백신 관련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2차 전지 섹터들 살짝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내려온 상태고, 거의 지금 없어요. 거의 지금 눈에 띄는 섹터들이 백신 섹터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은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죠. LG화학, 셀트리온 정도 있겠고요. 뭐 네이버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오늘 상장한 크래프톤, 그다음 삼성전자, 카카오, CJ 제일제당, 기아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카카오게임즈, 심텍, 네이처셀, 셀리버리, 우리기술투자, 시스웍, 코리아센터, 비덴트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코엘패션도 있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원익 IPS, 아프리카TV, LX세미콘, 텔레칩스, 유니셈, 테스나, 하나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LNF, KH바텍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조금 진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선물이 지금 뭐 이번 주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있기도 하고요. 선물이 일단 조금 안정을 좀 찾아줘야 할 것 같다. 선물만 조금 안정이 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좀 있겠고, 이 코스피가 조금 반등이 나와줘야 코스닥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였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83,000원짜리 일단 한번 걸릴 수 있다. 이 자리 돌파 여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기대감을 생각하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단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감으로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일단은 더 못 올리고, 저항을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일단 다시 밀린 그림입니다.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정도 요 자리 지지는 이번에는 해줘야 하고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개념이에요. 저점을 높여가는 개념이 될 것이고, 요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도전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번 도전이라고 하는 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오너 일가의
이 투자 관련한 소식들이 동반되면서 나오는 흐름들일 테고요. 오늘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 쪽에서 조금 하향 리포트가 또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 좋은 실적을 가지고도 3분기 실적 전망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구간들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확산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뭐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메모리, 비메모리, OLED까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들 오늘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일단 삼성이 지금 주력에서 밀고 있는 섹터들 쪽에서는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하루 이틀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 달 다음 달 뭐 한 몇 달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흐름들이 예상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자리 지지 여부 하나 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만 원에서 8만 1,000원. 그리고 그 뒤 투자 확정 소식 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한다면 8만 3,000원짜리를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제가 지금 아마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전처럼 이렇게 5%, 10%씩 이렇게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이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 나오기 어렵다. 1% 이상 나오게 되면 급등이라고 볼 수 있는 원래 모습대로 찾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1, 2% 정도가 최대치 맥시멈, 하루 1일 이 상승치로 보면 그 정도를 맥시멈치로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걸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86,000원짜리까지는 한번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자리는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그 상황이 나왔을 때의 시장 상황이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3,000원, 86,000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 내일 개념은 아니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